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니까 매출의 일종이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일종의 매춘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일본 우익 세력이나 할 법한 망언을 했습니다. 항의하는 학생에겐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고 성희롱성 발언도 했습니다. 당장 파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고 고발도 이루어졌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발언을 한 건지 먼저 좀 짚고 시작하죠. 네, 지난주입니다. 9월 19일 오후 4시에 연세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학과 전공 과목이라고 해요. 이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위안부와 관련해서 위안부는 한마디로 자발적 성매매다, 매춘부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성산업 종사자가 어떠하냐. 지금 이 성산업 종사자 여성들은 본인이 살기 어려워서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과거 위안부도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그 일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제 매춘부에 비유해서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었다면 학생들이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 강의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학생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아무 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하고 학생들은 주로 필기를 하고 듣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강의실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 말이 없었는데요. 그중에 한 여학생이 이 점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몇 번 정도의 항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해당 교수가 그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해보시든가 라는 발언을 해서 궁금하면 무엇을 해보시라는 거냐. 결국 직접 목적은 없습니다만. 네, 이게 성희롱조로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 발언까지도 이제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석춘 교수는 그 조사를 한번 직접 해보든가라고 하는 뜻이었다라고 오늘 지금 해명이 나왔네요. 네,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을 냈는데 사과나 유감의 표시보다는 본인이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비난이 좀 억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더군요. 하면서 특히 그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궁금하면 해보시든가 이 부분은 궁금하면 이 질문을 한 여학생이 성매매를 해보시든가 그 의미가 아니라 자꾸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궁금하면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해보시던가 라는 의미였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쭉 한번 들어보는 연세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해당 강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해당 강의는 우선 중단을 했고요. 이 해당 강의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적정한지는 따로 또 위원회에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단 중단은 시켰고요. 유 교수의 반응이 처음에 이제 학생들도 항의를 하고 또 동문들도 항의를 하고 보도가 되고 나서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 교수의 이번 보도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학교 차원에서도 학교 연세대 총학생회에서도 지금 모든 대응을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학교 차원에서도 지금 이거 교수로서의 어떤 품위 유지 의무에 좀 위반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징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강의도 중단됐고 강의 계속 유지하는 게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당장 우선 이 정치권으로 보면은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망원,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에 대한 이런 망원을 넘어서서 네.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에 대한 어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성희롱성 그런 발언이죠. 성희롱성 네. 발언이다. 일본 구구보다 더한 그런 망언이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바른미래당, 뭐 정의당, 민주평화당 역시 다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류 교수가 네. 지금 그 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했던 그 전력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2017년도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역시 논평을 냈는데요. 유감 논평을 네, 냈어요.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에게 즉시 사죄하기 바란다. 이러면서 논평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유 교수가 그 강의를 하면서 네. 뭐 물론 뭐 매춘 발언도 하고 뭐 네. 여학생에게 또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의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했더군요. 네, 그 외에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위안부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죠. 정의기억연대. 지금 이름은 정의기억연대인데. 정의기억연대인데 전신은 정대협입니다. 그렇죠. 이 정대협에 대해서 정대협은 북한과 연계된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핵심 간부가 통진당 간부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위안부가 자발적인 성매매였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일제 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별 문제 없대 오랜 기간 지나다가 이 정대협이 끼어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서 당신들은 국가적으로 어떤 피해자다. 그동안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정대협 때문에 뭐 선동이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위안부 얘기예요. 할머니들의 기억을 새로 포맷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발적 성매매고 매매자였고 정대협에 의해서 피해자로 기억을 포맷했던 것뿐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 모양이죠.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발언이 있었던 것 비슷한 같은데요. 발언이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선 2003년 한일 포럼 어떤 한일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이 한일 포럼이 아시아 연구 기금이라는 단체가 개최한 겁니다. 이 단체가 어떤 이름 들어본 단체냐면요.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일본 A급 전범이 출연한 단체인데요. 지금 이 류석춘 교수가 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 단체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번 강의와 비슷한 발언을 했었고요.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6년에는 한 신문사가 주관한 자담회에 참석을 해서 나는 극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 하면서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도 해석이 됐군요. 네, 그렇게 발언을 해서 좀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학자가 뭐 책을 네. 쓰거나 논문을 쓸 수 있고요.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또 팩트에 의해서 또 반박도 하고 다른 학자들도 반박할 수 있는데 이게 이번 게 문제가 되는 건 특히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다 놓고 이걸 했다는 게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실이 학생과 정말 대등한 지위에서 토론을 하는 장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럼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뭐 이런 자리라면 모르겠는데요. 아까 다수의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강의실에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교수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그 위치가 아니었나 싶어서 아마 앵커님이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학문의 자유라는 게 반드시 옳은 의견만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학문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죠. 틀린 의견도 나올 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학문의 자유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요. 위안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의 발언이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안부에 끌려간 할머니들을 전부 다 자발적 성매매자로 단정짓는 표현들 네. 이런 것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아직 그럼요.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학문의 자유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발이 됐습니다. 지금 네. 명예훼손 네, 시민단체가 지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되겠는데요.
네, 그런 부분도 가능히 하겠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제 허위 사실만 명예훼손이 되는데요. 네. 아까 언급해드렸던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유사한 이런 그 고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요. 그때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헌 자료들도 있었고요. 네. 어떤 유엔 보고서도 있었고요. 이런 거에 토대로 했을 때 그거를 정말 뒤엎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아니라 막연히 본인의 그냥 생각만을 전제로 생각에 이런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은 이것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런 발언을 문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이영훈 전 교수가 네. 또 그런 책도 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일본 우익들이나 할 법한 발언이고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일본 우익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용당할 만하죠. 일본 우익들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학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조사한 결과 그게 맞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주장의 근거로 내보일 때 아무래도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아마 화를 많이 내시고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분노를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문의 자유 안에서 여러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네. 반드시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안 된다. 특히 단정적 표현. 이렇게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렇다라는 이런 단정적 표현은 굉장히 위법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네.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반대로 위법적인 행동 넘어가서 이게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는 점도 맞습니다. 명심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